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3 진행의 정재입니다. 2025년까지 투입 규모 무려 160조 원 그리고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오늘 그동안 한국판 뉴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의 주가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수소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하는 코오롱 머티리얼은 오늘 8%대 급등하고 세종공업 4%대 급등 그리고 시노펙스는 무려 19%대로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던 반면에 태양광 기업인 하나솔루션은 마이너스 6%대 그리고 풍력 관련주인 동국 SNC는 마이너스 10%대로 급락하는 등 그린 뉴딜 대표 수혜 종목 중 하나인 두산퓨얼셀이나 S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모두 11%대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가파르게 올랐다가도 이 수급이나 펀더멘탈에 대한 불안감으로 급격히 빠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은 더욱더 옥석 가리기 또는 타이밍을 잘 잡는 내공이나 그리고 실력 그리고 순발력이 필요한 요즘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힘이 간절히 필요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이 간절한 마음을 전략으로 꽉 채워주실 두 분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실패하지 않는 전략을 준비했다고 하니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1시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니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3. 네, 오늘 이 시간 두둑한 수익 전략으로 채워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 그리고 닥터강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분위기 좀 짚어볼까요? 어제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키우나 싶기도 했는데 갑자기 또 조정을 받는 모습, 파란불을 켜고 말았습니다. 또 미증시에서도 나스닥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 이렇게 증시가 쉽게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판단력이 좀 흐려지기도 하는데요.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님,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올라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올라오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나스닥, 다우 이런 이제 지수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 하지만 하락하는 시장이 나오더라도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오전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한국판 뉴딜 정책에 관련된 브리핑이 나와주면서 생각보다 알맹이가 그렇게 좀 알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락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뉴딜 관련주라든지 그린 뉴딜 관련주들 이제 전반적으로 강조를 했지만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출혈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오늘 그나마 좀 얻을 수 있었던 내용은 일자리 창출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어찌됐든 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줘야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라든지 네이버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어떤 이제 일자리 정책, 이 일자리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시가 조금 불안합니다. 증시가 불안하다는 것은 급락장이 온다라기보다는 이 박스권의 상당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박스권 하단까지 미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미약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상승장에 베팅을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3월달 시장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이번 주 이제 저번 주 히든스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덱사, 메타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장에도 이제 급등세가 나와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렘데시비르, 클로로킨 등 이 미국에서 이런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여됐었던 이제 그런 약물들이 지금 이제 하나둘씩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대감이 좀 이제 상쇄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 백신 치료제 뭐 4주에서 6주 내에 또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와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물음표라면 이 제약바이오가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월달 시장에서 움직였던 게 어떤 섹터입니까? 백신, 치료제,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섹터들이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증시가 흔들리면서 미국이 하락하는 요인이 어떤 요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같은 이슈로 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경제 봉쇄라든지 뭐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지금 움직일 것인지에 따라서 뭐 이 증시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고, 이런 이슈로 움직인다면 만약에 경제 봉쇄 관련된 얘기가 다시 나와준다? 그러면 언택트 관련된 섹터,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산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강해지면서 이 증시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 치료제 백신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포커싱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 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관련주가 하락이 나왔었는데 뭐 1거래일에서 한 3거래일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이 돈이 들어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 향상되는 섹터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거래량 없는 하락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집중해야 할 곳 잘 전략을 세워보신다면 분명 우리 계좌에도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전략, 방법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닥터강 전문가님의 오늘 시장 한 주평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단기 조정으로 끝내고 다시 한번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좀 지금 최근 한 달 정도 동안의 조정이 조금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정 좀 마무리 국면 지나고 있다, 증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종합주가 지수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 흐름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긍정적이죠. 지금 당장 이제 단기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 저점 구간은 회복을 해가지고 이 저점 구간대를 돌파 이후에 지금 부드럽게 조정 이후에 좀 이제 골점 돌파로 가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증시 속에서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미 뭐 좀 증시 속에서 주도적인 업종들, 뭐 반도체 쪽이라던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코로나 사태 그 이전에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해가지고 이미 지금 대세 상승으로 우상향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증시가 지지부진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셨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삼성전자 쪽에서의 수급이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지금 증시를 움직여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차트 본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1분기는 당연히 뭐 안 좋았고 2분기 때가 바로 이제 코로나 실적이 전면적으로 조금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뒤엎고 이번에 이 삼성전자 쪽에서 굉장히 실적을 많이 냈었는데 소폭 지금 갭상승만 나오고 나가지고 4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을 지금 내려왔죠. 근데 다만 이제 숫자는 속일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실적을 잘 내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실적 대비해가지고 왜곡되고 있는 흐름들은 반전이 됐죠. 지금 이제 이틀 연속으로 양봉 떠졌고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자리만 본다라고 하셔도 추가적인 상승세 나오면서 이제 최근 나왔었던 고점 구간대 돌파라는 흐름들 나오겠죠. 그러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었던 그런 조금 답답한 장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고점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괜찮은 조금 시장들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지금 고점을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누르시기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딱 이런 시점에서 잡아보실 만한 종목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닥터강 종목 한번 찍어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준비하신 새로운 전략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두 분과 오늘장 되짚어보면서 시장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 지난주부터 이 시간 더욱 맹렬하고 또 리얼해진 시즌3로 새로운 대결의 막이 올랐는데요. 더 업그레이드된 시즌3에서는 새로운 룰도 추가가 됐습니다.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에요.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게 추가로 종목 편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강화된 룰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이미 매도 시에 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게 될 건데요.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 10개 호가 차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를 진행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20개 호가를 차감해 계산하겠습니다. 이 강렬해진 룰을 이겨내고 과연 전문가들이 어떤 수익률을 보여줄지 여러분들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시고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 계좌의 히든카드가 되어줄 0.1%의 전략을 챙기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3. 더블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는 더 더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3.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승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본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욱 리얼하고 치열해진 더블매치 시즌3.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각 전문가들 포트에 종목들이 추가되면서 그만큼 수익률과 긴장감도 추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종목들의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시간 리얼하게 짚어보면서 흐름 짚어보고 전략도 세워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들에 대한 전략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히든 종목들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목들 가운데 먼저 모비스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낙폭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낙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현 정권에서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섹터, 일단 친환경, 탄소, 이제 저탄소 배출 이런 부분들이 좀 포커싱이 맞춰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전도라든지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안전도를 위해서 뭐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약으로 나왔고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핵융합 발전에 관련돼서
이제 관심도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핵심 인물을 영입을 한 것으로 이제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걱정이 없는 신재생 섹터이고 뭐 이 핵융합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제 과거에 신종플루를 이제 이 광속기로 이제 개발했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또 나와줬던 섹터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태양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 상용화가 된다면 블록버스터급의 그런 이제 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풍력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섹터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이제 편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방사광 가속기 관련돼서 이제 최종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비가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정책 발표가 나와주면서 생각보다 알맹이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재료 소멸이라는 그런 이제 이슈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차트에 항상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장대 운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은 미비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접근으로 들어왔었던 개인들의 물량이 출회했을 뿐 이 종목을 롤링하는 주체가 나간 흔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목균형상 26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상방 저항대, 이 구간대에서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주봉상 어떤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5주선은 이 방향성이 상방으로 향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5선을 딛고 이제 캔들의 저점이 이 몸통이 높여지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다. 다만 지금 이제 5선과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2,500원대까지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시장이 흔들린다면 2,480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대량 거래량만 터지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으로 이제 고수할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끝난 다음에 어차피 거래량도 미비하기 때문에 재차 상승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신재생 섹터에서 실질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월봉상의 움직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여전히 월봉의 5선, 주봉의 5선, 그 다음에 일봉상의 이 5선이 아직 확실하게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딜 정책, 신재생 섹터 이 중에서도 실질적인 수혜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모비스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종목 잘 보유하면서 큰 수익까지 얻어보겠다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함께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서울제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오늘 또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 서울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뭐 캔들만 보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유하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본다면 여전히 이제 이 종목의 26선 구간, 이 구간대를 아직 이탈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대를 이제 차트를 늘려서 봤을 때 강력한 매물대, 이 저항대로 작용을 했던 구간입니다. 근데 이 구간대를 이제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6%대 이제 물량 체크하는 캔들, 그 다음에 월요일날 13%대 급등하고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봉상 움직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대를 일단 1차적으로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12,000원에서 13,000원대 매물대를 한번 소화하는 구간에서 눌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꼭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하신 분들을 위해서 분봉 차트를 좀 보고 싶은데요. 이 분봉상 60선, 그 다음에 이 30선을 봤을 때 지금 일단 단기적인 이격을 좀 좁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눌렸다가 한두 주 있다가 가는지는 이번 주 뭐 목요일, 금요일 이제 종가를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지금 뭐 거래량 봤을 때 이 상승했을 때 거래량 대비 지금 이제 눌리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뭐 만연하게 나오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 구간대에서 10,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보유 전략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이 종목이 이제 전형적인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는 아니지만 이 종목이 이제 큐캐피탈이 이제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관련된 섹터에서 큐로를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셔라가 아니라 제가 항상 종목을 보실 때는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큐로라는 종목이 자리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 서울제약보다는 조금 미비하지만 이제 유사한 패턴들이 나와주면서 저항대 돌파하고자 하는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높여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동전주를 매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종목인 서울제약, 이 종목이 조금 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움직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이 기술 특례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안 좋은데 서울제약 같은 경우는 또 실적도 양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지분 인수를 하면서 관련된 관계사들이 이런 뭐 코로나 관련된 섹터, 에이즈 관련된 섹터, 여러 가지 임상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이슈로서 모멘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예상하는 대로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제약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유 전략을 두겠다라고 추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닥터강 전문가님, 현재 포트의 전략이 이제 대형 포장 하나 남았습니다. 종목에 대한 흐름 좀 짚어보죠. 좋은 것 같아요. 보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대형 포장이 이제 지금 저점 구간대를 1,000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1,000원짜리 잡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한 반년 정도 동안에 지속적으로 저점 구간에서 박스권 구간이 지금 연출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 구간에서 돌리기 위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돌리는 구간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목표가 뭐 1,300원으로 되게 짧게 잡아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가면은 뭐 1,3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최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이 1,500원 구간도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형 포장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 일단은 단기 타점 구간에서 조금 이제 5일선 구간 태우는 구간 한번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거래량이 들어올 때마다 기관계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단기 타점으로 한번 잡아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손절가를 터치를 해가지고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추세가 꺾여 있는 상황이어서 5일선을 지금 타지를 못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현재는 지금 바닥 구간이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형성했었던 고점 구간대도 이제 돌파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는 충분한 지금 힘이 있고 이슈가 있고 수급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바닥 구간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복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다시 그 복수의 타이밍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형 포장에 대한 추가 전략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히든 종목들 저희가 AS 진행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히든 카드가 되어줄 종목 전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힌트로 맞추는 히든 전략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함께 맞추러 가시죠. 지금부터 히든 종목의 힌트가 하나씩 공개됩니다. 방송 보시면서 정답 맞추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종목의 힌트 세 가지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을 맞히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게 소통할 예정이니 지금부터 문자번호 1899-2163번 잘 적어 놓으셨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자, 그럼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전략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나갑니다.
제일 강했던 그 섹터 하면은 좀 가장 컸었던 이슈가 바로 코로나19 이슈가 좀 가장 컸었잖아요. 그럼 제약바이오 이쪽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뭐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치료제가 아니라 진단키트, 네. 진단시약 관련된 섹터, 그다음에 백신, 그다음에 치료제, 그 마스크, 손소독제, 이게 이제 순환매로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진단시약 관련된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혈장 치료제가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3월 달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이제 차트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클로로킨으로서의 이슈는 소멸됐지만 피라맥스, 과거에 이제 신풍제약을 좀 힘들게 썼던 그 이제 물질이 코로나 치료제로서 임상 이상을 다시 진행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신풍제약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덱사메타손 관련된 섹터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치료제로서 부각이 됐었던 뭐 부강약품이라든지 뭐 신일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오늘장에 급등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꾸준히 하나씩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뭐 수젠텍이라든지 EDGC라든지 여전히 차트가 살아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서 3중 바닥이 나왔을 때 시세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의 대량 신용 물량이 나와주면서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삼각수렴 차트 만들어주면서 장대 양봉, 그 다음에 매물대 소화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의 문제지 조만간 다시 한번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수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어떤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지금 수렴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대로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강한 파동이 나온다면, 지금 신풍제약 어떻습니까? 계속 계단식 상승 나와주면서 이 종목 4,000원, 5,000원 하던 게 7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편입을 하지 않는 것은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과 힘입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된다면 다시 한번 눌렸다 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편입을 하지 않고 관련된 섹터들, 이 3월 달에 이제 강한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 중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선취를 하셔야 좋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장에 이제 신일제약이라는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연속적인 상한가가 나와주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26선대 지지를 받아주면서 수렴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돌파할 때 이제 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제 이 물량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오늘장에 이제 급등 시세 상한가까지 이제 가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된 섹터들, 어차피 코로나가 이제 좀 연장적으로 이제 좀 길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제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이런 실험의 임상에 대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확진자가 많아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게 이제 길어진다면 또 한 번 가을 유행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에서도 이 가을 유행을 대비해서 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고,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다시 한번 타격을 준다면 기존에 움직였던 테마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코로나 관련된 섹터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이 재차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월 달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집중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을 좀 떠올려 본다면요. 시젠과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를 경신해 가는 모습인데요. 진단키트 쪽에서 전략을 준비하셨나 생각이 되면서도 또 예시 종목들 가운데선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도 있고, 아직은 의견이 좀 갈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힌트 있으니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힌트에서 뽀로로의 힘이 나왔습니다. 뽀로로 하면은 또 생각나는 종목이 있기도 하는데,
투자 전망에 대한 이야기 이거 좀 더 풀어주시죠. 일단 과거에는 이런 어린이 관련된 이제 섹터로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이제 코로나 시즌에서는 이제 성인용품 관련돼서 또 부각이 됐습니다. 이게 뭐 19세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뭐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관련된 섹터들이 이제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이런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없다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마스크를 사용을 했을 때 감염률은 1.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마스크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소독제, 손세정제 관련돼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에 따라서 이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작년에는 매출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역수혜주로서 이 수출함으로써 이제 이 실적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3월 달에 핫했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없어가지고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바닥권에서 선취매를 하신다면은 박스권 돌파할 때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뽀로로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종목을 찾아보신다면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닥터강 전문가님, 뽀로로 좋아하세요?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네. 워낙 뭐 뽀로로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만 좀 유명한 게 아니라 뭐 미국까지 이제 뭐 수출도 되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오는 거의 뭐 이제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 속에서도 좀 관련주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은 유엔젤이라는 종목이 이제 뭐 유아 그 컨텐츠 관련된 내용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 EBS 관련된 지분까지 함께 이제 엮이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유아 컨텐츠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괜찮아요. 지금 이제 당장 작년에 수급을 좀 한번 강하게 넣었다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폭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당장 오늘 지금 이제 좀 양봉이 떴죠? 양봉이 뜨면서 이제 코로나 이전 저점 구간 좀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유엔젤 같은 경우는 뽀로로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좀 코로나 쪽으로 관련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종목은 KM제약이 유력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그 신사임당 전문가님 종목들 뭐 보면은 최근에 이제 좀 안 올라간 종목들을 바닥에서 조금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KM제약 같은 경우는 뽀로로 관련된 구강용품 그러니까 뭐 치약이라던가 이런 구강용품들 생산을 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실적 개선치도 조금 눈에 띄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나와주고 특히나 이제 KM제약이 최근에 이 4월 달에 굉장히 상한가도 가고 급등이 나왔었던 게 바로 코로나 쪽으로 엮였기 때문이죠. 일단 여기서 뭐 KF94 마스크 관련된 내용들도 재료가 부각이 됐었고 그러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손소독제 관련된 내용들도 나왔었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장기평선 언저리에서 굉장히 횡보 구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얘가 뭐 불만 붙으면은 전문가님께서 뭐 말씀을 하시는 가격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제약 설명해 주시면서 보니까요. 지난 1월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이력이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KM제약 이 종목 같기도 하고요. 아직 힌트가 남아있으니까요. 마저 시청해 보시죠. 세 번째 힌트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손소독제로 또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럼 에탄올 이쪽으로 또 전략들이 좀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미국 손소독제 사용 준지 광목 수혜 기대주 하면은 손소독제 관련해가지고 그냥 그런 에탄올 이쪽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미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손소독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물질이죠. 이 경쟁 물질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사용을 이제 좀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제 KM제약 관련돼서 이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FDA에서 이제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또 권장하는 그런 섹터에 이제 또 KM제약 손소독제가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제가 종목을 중간에 말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이 종목은 사실 뭐 두 번째 힌트에서 이미 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맞춰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제가 너무 집중했나 봐요. 너무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버렸는데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종목 좋습니다. 좀 이따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선물 많이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힌트를 섬세하게 또 자세하게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추리해 주세요. 문자창에 어떤 정답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히히히 KM제약, 인다임 전문가님 엄지척 KM제약입니다. 신사임당님 KM제약, 다른 의견도 있네요. 보령제약도 있고요. 유엔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50도 계십니다. 웰크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외에는 KM제약으로 추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밑에 파미셀도 있는 모습이네요. 여러분들 계속 추리해 주시고요.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닥터강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전략입니다. 이 종목을 맞히신 10분에게는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기회 놓치지 말고 정답 많이 맞춰보세요. 자, 그럼 닥터강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전략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닥터강 전문가님은 이제 하반기 5G 스마트폰 전쟁 이쪽으로 시선이 옮겨지네요. 뭐 스마트폰 이쪽으로 갈까요? 5G 관련 생각해 볼까요? 오늘은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스마트폰 가지고 부품 나왔습니다. 이쪽.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사태가 계속 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이 갤럭시 시리즈의 지금 이번 그 모델이 좀 흥행을 하지를 못했어요. 전년 대비를 해가지고 한 70% 정도밖에 못 팔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당장 작년부터 전 세계 통신사들이 이제 5G 통신망을 깔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드디어 5G 핸드폰을 이제 드디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는 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올해 계속해서 좀 기다림을 받고 있었던 갤럭시 노트 좀 20 이제 얘가 이제 출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쟁사로 볼 수 있는 애플의 아이폰이 신제품 12 얘가 이제 드디어 애플이 만드는 핸드폰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5G 이 통신을 좀 이제 탑재를 하는 그런 이제 좀 휴대폰으로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이제 갤럭시 노트도 충성 고객들이 많고 애플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애플만 쓰는 그런 이제 고객들이 많은데 굉장히 지금 이제 올해 이 스마트폰 전쟁이 조금 예고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은 바로 이제 우리 이 갤럭시 노트 지금 이제 신제품이 나오기 좀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를 강타할 갤럭시 노트 이와 관련된 스마트폰에 대한 종목들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 힌트가 공개됐습니다. 두 번째 힌트 무엇일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에 이 OIS 부품을 공급한다. 이게 요즘에 스마트폰 찍을 때 나는 잘 찍는다고 찍는데 다 흔들려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기능들이 나오면서 이게 좀 강화되고 보완된다고. 지금 워낙 이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거의 지금 이제 뭐 8K 뭐 스마트폰까지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동식이다 보니까 뭐 너무 고화질이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손떨림 때문에 사진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이제 이 손떨림 보정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국내 증시 속에서 IT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전자에다가만 납품을 하면은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예전에 지금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 당시 때 이 삼성전자 쪽에서 스마트폰 좀 신제품
이제 신제품 이제 좀 내놓으면서 USB-C 타입만 내놨어요. 이제 지금까지 다른 이제 USB 시리즈들 같은 경우는 내놓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USB-C 관련된 이어폰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벌써 그 2019년 9월 달 당시부터 이슈 불러일으키면서 거의 지금 1,500원 정도부터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한 4,000원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의 지금 3배, 4배 달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줬죠. 최근 삼성전자 쪽에서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갤럭시 쪽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플래그십 모델보다는 조금 이제 이 폴더블 폰 쪽에서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이 폴더블 폰의 좀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음새 쪽의 힌지 네. 이제 납품을 삼성전자에다 직접적으로 하는 KH 바텍이라는 종목도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뭐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중순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 이 핸드폰 이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가지고 단기적으로 지금 한 7,000원 정도부터 26,000원 정도까지 한 270% 정도 강력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처럼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에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손떨림 보정 장치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뭐 뉴스, 이 IT 뉴스들을 좀 우리 대한민국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죠.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국내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납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이번 신제품에서 회사 측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번에 갤럭시 노트 20이 분명하게 좀 흥행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번 갤럭시 노트에서 가장 좀 회사 측에서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은 카메라 쪽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에서 이제 손떨림 보정 장치를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집중해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것 같고요. 종목을 이제 힌트를 들으면서 몇 개를 추려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미지 센서 모듈 관련주,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 위주로 좀 봤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신고가가 나와줄 수 있는 테스나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캠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그 쌍바닥 패턴 나와주면서 매물대 소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 급등 나와주면은 이제 장대 양보 한번 세워줄 수 있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셈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좀 많이 꺾였기 때문에 앞전에 종목들이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고 이제 그 이 손떨림 관련된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 해서 한 3종목 정도 해서 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나, 캠시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렇게 세 종목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종목 가운데 또 하나 또 종목으로 추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힌트 있으니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 샤오미 이미지 센서 탑재 수혜 기대감. 앞서도 이제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는 당장이 이미지 센서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만을 위해서 지금 개발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 쪽에서는 미래 먹거리로서 차량 반도체, 차량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아예 지금 전장 사업 쪽으로 집중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이미지 센서까지 같이 역량이 발휘가 되는 거고, 지금 이미지 센서는 자율주행 차량에 직접적으로 이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가지고 옆에 차가 지금 몇 미터 떨어져 있냐, 지금 뒤쪽에 오고 있는 차가 뭐 몇 킬로로 지금 오고 있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수혜주들도 지금 나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증시 속에서 급등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워낙 지금 이 스마트폰 쪽에서는 카메라 쪽의 성능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작년에 거의 업계 최초로 1억 8천만 화소, 거의 2억 화소에 달하는 카메라 폰을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는 이런 이미지 센서 개발이 조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샤오미 쪽에서도 얘기를 했죠. 다음 이제 플래그십 모델부터는 중국 이미지 센서를 쓰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를 탑재를 하겠다라고 실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미지 센서 그러면서 카메라 관련된 내용들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카메라가 그냥 스마트폰 뒤에 달려있는 카메라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그러면서 차량 비메모리 반도체 쪽까지 확대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넘어서 자율주행까지 여러분들 폭을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자창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추리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의견이 도착해 있습니다. 멋진 닥터강 전문가님 캠시스입니다. 글자 틀리시면 안 돼요. 캠시스입니다라고 밑에 분이 또 잘 보내주셨네요. 닥터강님 대박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입니다. 신사임님 말씀드리니까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기도 해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닥터강님 캠시스. 캠시스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견으로 파트론도 있고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닥터강 전문가님 화이팅. 자화전자 같기도 해요. 라고 정답이 뭔지 궁금합니다. 파트론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도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종목 공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전략, 종목에 대한 공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KM제약이 바로 정답이었군요. 두 번째 힌트에서 저는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세 번째에서 좀 시선이 옮겨질 뻔했는데 결국 두 번째에서 강력한 힌트였던 것 같습니다. 뽀로로의 힘. 네, 뭐 뽀로로 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일단 뭐 이 종목 전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달에 이제 시장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슈 부각되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수렴하는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돼지열병 관련된 섹터들을 좀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에 조금만 올라도 민감하셔가지고 종목을 다른 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주봉상 움직임을 봤을 때 이 단기 이평선 지지 받아주면서 일단은 단기 이평선에 이런 정배열 차트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대에서 이제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사실 뭐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이제 레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레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26선 지지 받아주면서 지금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스크로 간다면 레몬이라든지 이제 뭐 웰크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가장 이 자리를 잘 만든 것은 KM제약이기 때문에 KM제약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실질적으로 저는 꼭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 범위를 이제 넓게 잡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분봉을 보면서 이제 제 TV 매수가를 제외하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들을 알려드린다면은 3,55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짧게 3,350원대 잡고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하면은 4,000원대 돌파하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방송용으로 이제 편입을 하기 위한 가격과 이제 반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가격 메모하셨다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히든 전략 바로 KM제약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강 전문가님, 방송 추후에 이제 말미에 종목명은 공개되는데요. 가격 전략은 무료 방송에서 알려주신다고요? 닥터강 전문가가 이 종목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뭐 5% 먹어라, 10% 먹어라 가져온 종목 아닙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세게 갈 수 있는 종목,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좀 자신 있게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한 2년, 3년 정도 동안에 가장 지금 주목할 만한 차트 자리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을 해볼 만한 지금 이제 이 5G 스마트폰 대전이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련된 종목 한 닥터왕 전문가 크게 한번 수익 목표를 해보는데 닥터왕 전문가 오늘 방송 끝나고 지금 온라인 공개 방송 10시 진행하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시작됩니다. 닥터강 전문가님 무료 방송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닥터강 전문가의 얼굴이 있는 방송 예정 빨간색 버튼 반짝이고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히든 전략의 가격 극대화 전략까지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닥터강 전문가, 신사임당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